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았던 한 종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은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성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전혀 다른 존재였을까요? 자, 배경은 18세기 잉글랜드입니다. 어느 날 모라비아인이라고 불리는 낯선 독일 이민자 집단이 나타나자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의심과 공포에 휩싸였죠. 당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길버트 테넌트의 말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한 문장에 당시 사람들의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죠.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길래, 또 뭘 원했길래 이런 비난까지 받았던 걸까요? 와, 혐의가 정말 끝도 없죠. 교황이 보낸 스파이라는 둥, 나라를 뒤엎으려는 첩자라는 둥, 심지어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서 수녀원으로 보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비밀스러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낙인 찍힌 거죠. 특히나 그들만의 기이하고 감정적인 종교 언어는 이런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위험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이들이 사실 물밑에서는 한 남자를 통해 종교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폭풍우 치는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시작해서 깊은 신앙적 위기를 거쳐 결국 감리교라는 거대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극적인 순간의 중심에 바로 모라비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길래 한 종교의 창시자에게 이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찾으러 가봐야겠죠? 바로 그들의 시작점,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외부 세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원칙 위에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헤르누트의 삶은 뭐랄까 정말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급진적인 공동체 정신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죠. 경쟁 대신 협력을 통해 완벽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빡빡한 규칙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일상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시적인 신앙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잠든 밤, 야경꾼이 매 시간마다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을을 깨우는 겁니다.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속삭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공동체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내부로부터 골마터진 위기, 바로 체질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공동체를 종교적 과잉, 거의 광신에 가까운 길로 이끌었던 때입니다. 진젠도르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이들의 언어가 점점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유치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어린 양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자들끼리는 십자가 공기의 작은 비둘기들 같은 기이한 이름으로 불렀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육체적 상처, 특히 작은 옆구리 구멍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던 칸마호프 감독, 이 사람이 그냥 광신도이기만 했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동시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체질의 시간이 가진 모순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리석게 짝이 없는데 그 안에는 영웅적인 헌신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떠돌던 소문들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교황의 스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저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건 사실이었던 거죠. 단지 그 원인이 외부의 음모가 아니라 내부의 영적 위기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뿐이고요. 자, 이제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돌아가 보죠. 1749년 런던입니다. 모라비아인들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바로 의회에서 열립니다. 의회에서는 정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들이 직접 겪어본 오글소프 장군이 이들은 최고의 시민이라고 변호했고요. 반대편에서는 아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저들은 교황을 따르는 위험한 이단이다 라고 공격했죠. 하지만 모라비아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하게 반박 증거를 준비했죠. 자신들의 뿌리가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어진 고대 교회임을 증명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시민이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신흥 이단이 아니라 대영 제국에 충성할 수 있는 고대 교회다라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역경을 이겨내고 얻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승리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드러납니다. 사실 1700년대 영국의회에서의 싸움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려 300년 동안 이어진 생존 투쟁의 마지막 장이었던 거죠. 15세기 후수 전쟁의 불길 속에서 시작해서 프라하 광장에서 수십 명이 처형당하는 피해 날 같은 끔찍한 박해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기나긴 역사의 정점, 그게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겁니다. 모라비아인들, 참 복잡한 사람들이죠. 선구적인 선교사이자 철저한 이상주의자들이었고 또 어떨 땐 좀 어리석은 광신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생존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라비아인들을 구한 법안은 그들의 신앙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국가에 유용하다, 즉 근면하고 충성스럽다는 점을 높이 샀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 집단의 종교적 자유가 그들이 얼마나 시민으로서 쓸모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맞을까요? 이건 18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아닐까요?